인텔이 삼성전자와 손잡을 거라는 뉴스가 지난주에 떴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인체 마음을 심쿵심쿵하게 만들었는데 위탁 생산을 협의 중이다. 진짜? 해주는 건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인텔이 CEO를 바꿨어요. 인정합니다. 바꿀 만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야죠. 지금 남들은 주가가 평균 50% 올랐는데 인텔은 17% 하락했거든요. 구원 투수가 등장하셨습니다. 요번에 제목이 가장 찡크빅했던 게 인텔 아웃사이드라는 얘기. 야, 요즘에 제목 잘 짓죠. 인텔 아웃사이드 위기에 CEO를 전격적으로 교체했는데 뭐 문책을 한 거죠. 이 새로 CEO 되신 분이 인텔 CEO가 반도체 위탁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 그럼 누구랑 할 것 같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TSMC. 아직 결정은 아니에요. 1월 21일 날 아마 다음 주 중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TSMC를 일단 언급을 했어요. 그래, 6대4 콜? 안 될까? 욕심인가? 7대3?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조금 줄 수 있으니까 7대3이라도 이거 위험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TSMC고 뭐 그쵸? 거기 뭐 지지라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좀 나눠서 포트폴리오 배분은 자산 배분은 몰라. 자산 배분은 나눠서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21일 날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정이라도 하는데 실제로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TSMC를 그럼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 TSMC가 요즘 어떤 입장이냐?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 회사가 투자 금액이 19조였거든요. 근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2021년에는 3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했어요. 융단 폭격을 날리겠다. 왜냐? 지금 주물량이 넘쳐서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해도 물량을 못 맞추고 지금도 들어오는 주문량이 터지고 있어요. 30조 원의 설비 투자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괴물 같은 숫자다. 30조. 1년에 매출 30조인 회사도 없을 텐데 30조를 버는 회사도 세계에 삼성하고 애플 빼면 거의 없죠. 그 정도 빼면 없어요. 30조를 버는 회사도. 이 TSMC 30조는 못 봅니다. 1년에 20조 버는데 뭐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액의 80%를 3나노로 가겠다. 이미 5나노는 했다 이거예요. 3나노로 잽싸게 가서 뭐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TSMC 실적을 잠깐 보면 영업이익률이 얼마 나왔냐? 2020년 4분기 43.5%. 야, 이게 제조업체거든요. 제조업체인데 영업이익률이 여기 나오죠. 43.5%, 매출 총이익률은 54%를 찍었어요. 40%를 남기니까 이거 노났죠. 게다가 작년에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얼마나 서프라이즈를 냈냐? 요렇게 32, 34, 35 하다가 48로 갔어요. 이게 몇 퍼센트가 뛴 겁니까? 한 번에 매출이 30% 이상 뛰었죠. 30에서 40%가 매출이 하나 빵 뛰니까 작년에 완전히 녹아났는데 게다가 미국이 압박을 해서 화해를 줄였거든요. 화해를 줄였는데 저렇게 점프를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화해를 줄이니까 미국이 이렇게 했어요. 화해를 이만큼 줄였더니 미국이 이렇게 올라서 지금 뭐 30% 이상 매출이 늘었는데 미국의 매출 기여도가 73%. 미국에다 공장 지을만 하죠. 뭐 퀄컴, 애플, AMD, 뭐 엔비디아 주문이 폭발하면서 거기다가 인텔까지 지금 TSMC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삼성은 그동안 실적이 어떻게 됐냐? 이제 뭐 좋긴 좋습니다. 작년에 좀 좋긴 한데 아직은 그렇게 점프하는 뭐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여주리라 믿어. 이 2021년이니까 여기 이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확실히 TSMC 기세가 좀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오래 하면 되니까 오래 하는 게 더 좋지. 작년에 한 건 이미 그 증권의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건 뭐라고 부르냐? 그쵸? 선반영. 걔네는 선반영했지. 자, 우리는 앞으로 가면 되니까 이제 반영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행복회로를 돌리면 되고요.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걔는 선반영이고 우리는 이제 뭐 반영할 일만 남았고 지금 TSMC는 아주 룰루랄라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신문에 이런 거 나오죠. 차반도체가 위기다. 얼마나 반도체가 품기냐면은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을 못한대요. 중국 업체들이 뭐 생산 중단했다. 미국 포드가 생산이 중단했다. 주문이 폭주해서 반도체가 지금 품귀 대란이다. 왜냐면은 자동차 반도체는 뒤로 밀리고 있거든. 돈을 많이 안 줘요. 자동차 업체들이 싸워야 되는데 애플하고 싸워야 되고 무슨 AMD하고 싸워야 되고 엔비디아하고 싸워야 되는데 당연히 단가가 낮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고 특히 자동차 업체들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주문을 다 줄였는데 이제 와서 늘리려니까 가격 경쟁도 밀리고 주문도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반도체가 지금 뭐 풍기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 지금 제발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TSMC 주가가 인텔까지도 와서 만들어주세요. 엔비디아도 만들어주세요.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올해만 보면 이렇거든요. 올해만 보면은 한 50불 하던 게 125불. 별로 안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뭐 이런 차트를 너무 많이 봐서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아마존, 구글 이런 거 많이 MS 많이 봐서 그런데 야 그래도 조금 가파른데 야 이거 니들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 넌 선반영. 너는 선반영. 자, 삼성전자는 후반영 하면 됩니다. 후반영. 시가총액이 500조를 넘었죠. 삼조는 뭐 600조니까
니들 아직 올 길이 멀다. 올 길이 멀긴 하지만 TSMC 같은 경우는 위탁 제조사로 이 정도로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현대차가 애플카 제안을 받았거든요. 제안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썰에 따르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뜨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애플하고 손잡으면 단기간에 왕창 팔 텐데 그거 왜 고민이냐. 무조건 잡아라. 일단 내 주식은 오르니까. 그쵸. 안 잡겠습니다 하면은 야 끔찍해. 일단 잡고 생각을 하자. 일단 손을 잡아야 오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게 내리고 생각을 해. 일단 손을 잡아라는 게 당연히 우리 대세긴 하지만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애플 핸드폰의 스마트폰의 위탁 제조사는 유명하죠. 폭스콘입니다. 폭스콘이 얼마 전에 중국의 지리자동차하고 손을 잡고 전기차 진출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폭스콘의 목표를 물어보니까 전 세계 점유율 10%를 하겠다. 세상에 10%를 목표로 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협력을 발표하니까 전기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폭스콘이 장중에 상한가를 가서 얘네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일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래서 폭스콘의 주가가 정말 많이 뛰어나게 오른 거냐? 폭스콘의 주가를 길게 보면 요거 오른 겁니다. 지금 전기차 만든다 그래. 요거 오른 건데 길게 보면은 이래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플의 하청업체잖아. 애플의 합청업체는 마진이 많이 남을 수가 없죠. 주문하는 그 애플이 다 가져가지. 애플 주가는 이랬죠. 애플 주가는 이랬는데 만든 애 주가는 이랬어요. 단순 합청업체는 밸류에이션을 많이 줄 수도 없잖아요. 물론 요번에 올라간 거는 쟤네뿐만 아니라 중국의 구글, 우리로 치면 중국의 네이버인 바이두도 전기차 진출을 선언했는데, 이번에 바이두하고 아까 말했던 폭스콘과 지리자동차 3명이 손을 합쳐서 뭔가 하는 게 아니냐. IT 기업과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자동차사가 손을 합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현대차도 고민을 하겠죠. 내가 손을 잡으면 나는 TSMC인가 폭스콘인가? 야, 잠깐만. 야, 현대차가 애플하고 만약에 손을 잡아. 그래,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현대차는 TSMC입니까? 폭스콘입니까? 나는 무엇냐? 나는 이거냐? 이 손을 잡으면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애매해. 정말 껍데기만 남은 그게 될 것인지 이거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또 고민을 해야 될 게, 정말로 자동차도 이게 IT 기기로 간다며. 그러면은 설계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반도체 칩 회사는 따로 있고 껍데기를 만드는 제조회사는 따로 있을까? 이게 만약에 컴퓨터식으로 간다면은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는, 그 아니면은 폭스콘식으로 간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테고, 반대로 TSMC처럼 이게 정말 고난이도에 뭐가 자기만의 기술이 있다면은 여기 가치는 엄청나겠죠. 전 세계 설계 소프트웨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전 세계 IT 기업들이 현대에 와서 다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그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어 직접 안 만들 거 아니야. 구글이 만든다고 직접 만들려나? 테슬라는 자기가 직접 만들지만 그 외에 뭐 아마존이 뛰어든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뛰어든다 그러면은 자기가 안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현대에 가서 만들자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제조업 회사가 너무 많아. 포드도 있고 뭐 GM도 있고 등등등이 다 살려주세요. 제가 만들어만 드릴게요. 이러면 폭스콘인 거죠. 이게 뭔가 차별화된 뭐 그 역량을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정말로 반도체를 TSMC에서만 만들어야 됐듯이 이 애플 인사이드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게 달렸듯이 B2C하고 B2B 회사의 분화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제 만약에 만들어준다면 B2B 회사가 되겠죠. 애플 카를 만들어주고 마이크로소프트 카를 만들어주고 뭐 어디 카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B2B 회사로 전환을 한 게 사실은 TSMC인데, B2C에서 이런 자동차 시장도 B2C와 B2B 회사의 분화가 일어날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 길을 선택을 한다면, 아직은 모르죠.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컴퓨터는 인텔 인사이드고 스마트폰은 구글 인사이드였는데, 이제 현대차는 뭐가 되는 거지? 현대차 아웃사이드가 될 수도 있겠죠. B2B가 돼서 정말 TSMC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손을 잡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다들 잡으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시장의 지배자하고 손을 잡는 거는 나쁜 건 아니니까. 요즘엔 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대표적으로 바이오 기업인데 생산 설비가 이슈가 된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4위에 빛나는 삼바. 분명히 바이오 기업인데 이 회사는 이 접근하는 마인드가 제조업으로 접근하잖아요. 공장을 몇 평 더 질 것인가, 뭐 이런 걸로. 여기다가 뭐 공장을 어떻게 질 것인가, 수율이 몇 퍼센트가 나오나, 뭐 이런 걸로 뭐 완벽하게 만들 수 있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나라는 이런 건 강한 것 같아. 바이오도 설계, 뭐 소프트웨어, 뭐 임상, 삼상 그것도 있긴 한데, 대기업부터 벌써 이 제조업 마인드로 들어가서 화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걸로 가니까, 야, 현대도 그러면 만들 공간 많은데 그 뭐 4나노 뭐 했듯이, 야, 전기차도 될 수 있지. 5나노 전기차 가능합니다. 뭐 나눌 수 있지. 뭐 자동차 바퀴가 미세하게 나뉜다든지, 뭐 아니면은 바깥에는 외관이 점점 얇아지면서, 외관이 얇아져야 가벼워지니까 7나노 외관 가능합니다. 7나노 외관. 물론 가능하죠. 뭐 그런 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게 되면은 그 외관만으로 그 무게 가볍게 만드는 그게 핵심 경쟁력이 뭐 안 되라는 법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게 위해서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로 달려가겠다고 작년에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애플하고 손을 잡으면 애플은 이쪽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느낌이. 구글, 뭐 테슬라, 아까 바이두, 뭐 아마존 뛰어들지 모르겠지만, 얘네는 그럼 손을 잡으면은 현대는 일로 들어가는 건가, 얘네처럼 여기서 싸우는 건가. 전장이 조금 애매해지는. 그렇다고 양쪽에 다 이걸 걸면, 지금 삼성이 그랬다가 잘 됐긴 했지만 지금은 고민을 하잖아요. 고객하고 경쟁하는 거다 이래갖고 양쪽을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니까 주문이 안 들어오잖아. 내 반도체 비밀 빼간다고, 삼성에는. 그래서 다 같이 TSMC에서 주문을 해서 여기가 지금 시가총액이 500조가 넘어가니까 양다리를 하면 또 애플이 좋아할 것 같지 않고, 뭐 이런 고민을 하겠죠. 물론 선택을 자기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 합청의 폭스콘이 될까, 독점적 기술을 갖춘 사실상의 슈퍼갑인 TSMC가 될까,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저 시장이 진짜 2021년에 뭔가 아까 봤지만 수요가 늘어나고 뭔가 터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와 초거대 IT 기업들이면 관심을 갖겠죠.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완성차 업체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 둘을 손을 잡아서 저 시장을 과점하거나 독점하는 업체가 되고 싶겠죠. 여기에 뛰어드는 모습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초거대 IT 기업들, 뭐 애플이건 뭐 마이크로소프트건 아마존이건 구글이건 누굴 떠나서 얘들이 그런 걸 했을 때 과연 만들어주는 완성차, 만드는 건 어디서 만들까? 내가 TSMC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업체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이문영 누나의 생각인데, 대표적으로 이렇다고 합니다. 저는 뭐 현대가 되기를 바라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애플 팀 쿡 CEO 중대 발표 예정.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실시간으로. 야, 중대 발표 보셨습니까? 중대 발표 나오는 순간에 야 잠깐만 중대하단데 얘들아, 중대하대. 이게 설마 애플이 아니라 현풀이 되는 건가? 뭐 애플과 현대가 같이 붙은 애플대. 좋습니다. 애플대. 그쵸, 애플대 할 수 있지. 애플 유니버시티가 아니고요. 애플대가 될 수도 있나? 뭐 이런 중대 발표를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실제 중대 발표를 했죠. 중대 발표가 그 인종차별에서의 1억 달러를 투자한다. 얘네가 1년에 한 50조 벌거든요. 1,000억 넣겠다는 거죠? 야, 그거 무슨 중대 발표를 하지? 아니, 그거는 뭘 중대 발표야. 중대 발표에 1,000억 넣는 거 같고, 나는 못 넣지만, 자식 이거 뭐 50조 번, 40조, 50조 번 회사가 1,000억 넣는 거 같고 중대 발표를. 이 시장에서 우리 개미들이 잃은 돈이 1,000억이겠다.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 깨진 게 1,000억이야. 왔다 갔다 하다가 저런 걸 중대 발표하고 있어. 저걸 중대 발표하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쟤네가 왜 저거를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안 했을까? 혹시 비밀을 유지 안 한 거에 대해 삐졌나? 진짜 신문기사입니다. 전 이걸 신문기사를 보면서 오야, 기사가 날카로운데? 야, 저 이제는 감성까지 이제 분석하네. 삐졌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애플은 보통 이렇게 비공개 협정 조용히 비밀 유지해야 되는데, 저게 갑자기 어디서 새 갖고 현대차 가격이 막 이러고 공시까지 했거든. 후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삐졌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애플은 이게 엄격한 비밀 유지가 기업 문화인데, 왜냐? 비밀을 딱 유지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목폴라티를 입은 형이 청바지를 입고 등장을 해서 This is iCar. 이래야 놀라움과 즐거움, 뭔가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역시 애플이야 이게 돼야 되는데, 니들이 자꾸 이렇게 김세기 한다는 거죠. 하이라이트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디 대도 않는 저 동쪽이 아직 걔들 입장에서는 서쪽에 있는 대도 않는 데서 자꾸 김을 빼냐, 이래서 삐졌다라는 썰이 있는데, 에이, 그래도 비즈니스인데 설마 뭐 그거 갖고 그러진 않겠죠. 자, 하여튼 정리를 해보면, 이게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하드웨어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구글이 해서 생산을 삼성이 했어요. 애플은 하드웨어는 안 만들죠. 자기 이름으로 나가죠. 자기 이름으로. 여기 하드웨어라기보단 이름으로. 자기 삼성전자 이름으로 나가고, 애플은 애플 이름으로 나가고, 소프트웨어가 팍스콘입니다. 테슬라는 그렇게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자기가 다 하겠다. 자기 이름으로 나가고 소프트웨어 하는데 생산도 하고 심지어 거기 안에 프로그램도 내 걸로 넣겠다. 거의 애플이죠. 애플에다가 팍스콘을 더한 건데 다 하고 독점적인 업체가 되겠다라는 거고, 현대의 이상적인 모습은 자기 이름으로 나가고 소프트웨어도 하고 생산도 하는 이거죠. 원래 이상적인 모습은. 좋습니다.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대차 화이팅이고요. 세계 글로벌을 휘저으면서 과점업체, 독점업체로 어깨를 꾹꾹 거리는 현대차가 되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만약에 얘랑 손을 잡으면 이거 왠지 이 소프트웨어도 얘가 될 것 같은데, 이름은 현대카로 나가기보다 애플카로 나가야 비싸지 않나? 이게 애플카. 생산은 현대.
아주 애매한데. 야, 그럼 애플에 납품도 하고 현대도 따로 만들자. 현대전기판 따로 만들면은 삼성전자처럼 왜 네가 그걸 만들어? 정보 새 나가 이 자식들하고 바꿔버릴게 하고 여기를 현대가 아니라 뭐 팍스코드를 낸다든지 포드를 낸다든지 뭐 이럴 수 있으니 이런 뭐 좀 애매한, 하여튼 애매하지만은 이 복잡한 시대에 지금 뭐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꼭 승자가 돼서 현대차의 위험을 여러분들의 계좌를 두껍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020년 최고의 픽이라면 역시 LG화학이죠. 25만원이 100만원이 된 시가총액 3위에 빈다는 LG화학인데, 물론 LG화학 주주분들은 요즘에 좀 이거 걱정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에 있는 배터리를 빼서 IPO하는 게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주간사 입찰 제안서를 발송했는데 몸값을 100조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70조짜리 회사에서 빼서 상장하는데 뺀 게 100조야. 원래 지주회사라는 게 그렇죠. 뺀 게 100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물론 설왕설래가 많아요. 50조냐 100조냐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왜냐하면 경쟁자인 CATL은 160조인데 100조는 되지 않겠냐. 만약에 100조면은 당연하겠지만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하이닉스를 제치는 겁니다. 물론 LG화학 자체는 현재 전체 영업이익의 70%가 석유화학이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LG화학 얘기할 때 이건 아예 관심이 없죠. 정말 놀라운, 야, LG화학 주주인데도 70%가 석화에서 나오거든요. 석화 얘기는 안 해. 배터리 얘기만 하고 있어. 형, 이거는 그것도 있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할때 그것도 있었냐가 아니라 원래 이거 회사인데 그중에 사업부 하나가 이건 거죠. 근데 이거는 관심에서 접어버리고 이제 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제 곧 아마 분사가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 같은 그런 역할이 되겠죠. 저렇게 이제 자동차하고 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거는 요즘에 더 빨라지고 있죠. 내연기관의 종말이 더 빨라지고 있는데, 옛날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시간들이 한 5년은 땡겨진 것 같아. 영국은 2030년 금지, 뭐 인도도 2030년 금지, 네덜란드 2030년 금지, 유럽은 당연하고요. 중국은 35년 금지, 한국도 서울은 35년 내연기관 금지인데 30년이면 10년 남았어요. 지금 자동차는 10년 타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면은 이제 금지에 걸릴 수도 있는, 그렇다 보니까 좀 놀라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가 디젤 엔진 개발을 중단했다. 올해 뉴스입니다. 뭐 2년 뒤에 중단하네, 뭐 3년 뒤에 중단하네, 이런 뉴스를 얘기한 게 작년 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중단했어요. 내연기관도 엔진 개발을 사실상 접는다. 2023년이면 지금 2021년이니까 사실상 뭐 신규 개발은 거의 뭐 접었다. 사실상 가솔린 내연기관은 현대차는 거의 뭐 접었다라고 볼 수 있고, 기아도 사명을 바꿨죠.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로 바꿨습니다. 차를 뺐어요. 우리는 이제 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란 거죠. 모빌리티로 가겠다. 뭐 소프트웨어도 하고 플랫폼도 하니까 자동차를 뺐어요. 기아로 바꿨어요. 기아로. 그래서 이제 기아 자동차가 아닙니다. 기아예요. 그냥 기아. 회사를 바꿨다. 옛날에 테슬라도 카였거든요. 카를 뺐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뺐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지금 저렇게 자동차 시장이 잘 나가는 이유는 뭐 이런 거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되니까 자동차가 잘 팔린다는 것과, 2010년대의 지배자였던 플랫폼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 구글 이런 데들이 넥스트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요즘에 다 생각하니까 다 뛰어들죠. IT 플랫폼들의 최대 고민이 이거잖아요. 요즘엔 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자기를 사용해주는데, 진짜 자동차에서 이런 시대가 오면 나를 혹시 안 사용해줄까?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뛰어드니까, 과거에는 애플이 이렇게 될지 몰랐던 게 단지 스마트폰 판매 업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렇게 플랫폼이란 걸 안 순간에 대박이 났기 때문에 애플이 옛날 그 생각을 하고 반도체나 애플까지 뛰어드는 게 요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진부한 얘기고 조금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동차는 누가 보더라도 지역색이 강했거든요. 나라별로 해당국 자동차 메이커가 대부분 1위였어요. 1위죠. 지금도 1위 업체가 그 나라 업체예요. 그러니까 세계 1위 업체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11에서 12%예요. 도요타나 폭스바겐도 전 세계로 치면 점유율이 11%밖에 안 돼요. 왜냐? 다 나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뉜 정도가 아니죠. 이 나라는 차를 살려면 방법이 없어. 내수 점유율이 85%예요. 딴 게 없어요. 외국 차가 들어와도 15%를 뭐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요만 20% 쓸래나? 거의 뭐 지역색이 굉장히 강한 게 자동차 시장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뭐 전화기나 컴퓨터도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지역색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컴퓨터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됐는데, 이게 전자기기로 바뀌는 순간에 지역색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동일화, 표준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세계 모든 스마트폰과 세계 모든 컴퓨터가 거의 동일한 구성이 되고 거의 동일한 메이커가 되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망이에요.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은 애플과 삼성으로 뭐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애플폰을 들고 있고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삼성폰을 들고 있죠. 한마디로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똑같은 회사가 똑같은 걸 제공하는 거를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초거대 미국 IT 기업들이 전부 그 과정에 탄생하잖아요. 얘들이 탄생했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거기서 나온 자생했던 옛날에 국가에 있던 그런 자생적 기업들은 전부 다 싹 망하고 얘들이 일로 쪽 빨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카 시대, 전기차 시대가 되면
된다면은 정말로 과점적 또는 독점적 기업이 탄생할까? 그게 뭐 애플일지 현대가 될지 테슬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기기기가 돼서 표준화가 된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과점적 독점적 기업이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죠. 국내를 로컬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뭐 그런 로컬을 목표로 하는 뭐 컴퓨터 업체라든지 전화기 업체가 다 없어졌듯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승자가 된다면 테슬라 시총이 글로벌 9개 자동차 합보다 커졌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된다는 거죠. 제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얘기하는 게 말이 된다는 거죠. 왜냐? 이게 지금은 다 니들은 나뉘어 있지만 테슬라가 됐건 애플이 됐건 현대차가 됐건 누가 이기면 얘네들이 글로벌 표준으로 되면서 독점까지 힘들 것 같은데 거의 만약에 자동차 시장이 애플이거나 자동차 시장이 삼성이 되면은 점유율이 지금에 비해서 훨씬 올라갈 수 있다. 과점화나 독점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시가평가가 지금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평가를 높게 받는 거고 그 옛날에 포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불과 2년 전입니다. 포드 CEO가 테슬라한테 일주일에 7,000대 만드냐? 포드는 4시간에 만든다라고 조롱 어린 일침을 날렸거든요. 옛날에 트위터로. 그때 웰러 버스크 형이 일주일에 7,000대 만들었다고 성공이야 석세스야 하고 좋아하니까 포드는 4시간에 만든다 그거밖에 못 만드냐 하고 이렇게 메롱하고 보냈다가 알러뷰 포드팀 뭐 이런 거 보냈다가 몰랐던 거죠. 형은 뭐를 몰랐어요. 높은 퍼 변하기 때는 남의 시장을 뺏어오는 게 그게 내 거였던 거죠. 그냥 요런 전기차 고구를 가져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 안방 이게 지금은 내가 여기 있지만 이 안방이 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저거를 보냈다가 포드의 주가입니다. 요즘은 조금 오르고 있어요. 포드도 요즘에 위치를 받고 있거든요. 전기차로 살살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포드의 주가가 조금 뭐 이렇게 가는 현상을 보였고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뭐 전기차가 됐건 배터리가 됐건 시가총액이 2014년에 전기차 브랜드 니오 요즘도 핫하죠. 참고로 1년에 10,000대 만듭니다. 요즘에 뭐 20,000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만드는 브랜드인데 시가총액이 얼마가 됐냐? 107조가 됐어요. 107조에 107조. 107조가 얼마 난 거냐? 폭스바겐을 추월했어요. 전 세계 자동차 1등 기업 추월했어요. 왜 올랐냐? 물론 이런 거죠. 뭐 일회 충전으로 1000km 달릴 수 있는 뭐 니오 뭐 차를 보여주면서 차 성능이 좋더라. 뭐 테슬라하고 경기가 되냐 뭐 이런 걸 하는데 저 니오가 얼마를 만드냐? 작년에 기록적인 판매 10,000대. 그 만대입니다. 10,000대. 그 참고로 현대차가 한 800만 대 만들죠. 폭스바겐은 한 1,000만 대 만들 거야. 1,000만 대. 기록적으로 는 거야 10,000대.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107조. 물론 이건 있죠. 뭐 세단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테슬라하고 한판 승부를 하겠다.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심지어 저 니오 CEO는 기염을 토하는 게 우리의 경쟁자는 테슬라가 아니다. 그럼 뭔데? 애플이다. 아 테슬라가 지금 800조거든요. 800조가 아니란 거죠. 한 2,000조 얘기하는 거죠. 2,000조. 2,000조가 경제 상대다. 그 10,000대 만드는 회사 치고는 하여튼 그 10,000대여도 저렇게 기염을 토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스마트폰처럼 이게 자동차가 IT 기기가 되면은 표준화가 되면서 만약에 글로벌 표준, 글로벌 과점 기업이 되면은 뭐 못 될 게 뭐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게다가 이것도 있죠. 테슬라를 예를 들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인데 영마진을 보면서 자동차를 파는 것도 가능하다. 왜? 스마트폰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넣는 뭐를 넣냐에 따라 돈을 벌기 때문에 구독 경제 예를 들면은 테슬라의 자동차를 팔아서 거기 앞에 있는 뭐를 보거나 테슬라 자동차를 활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독 경제를 이용할 때는 영마진을 보면서 파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플은 아니더라고요. 애플은 폰도 팔던데? 폰도 200이잖아. 걔네는 뭐 다 팔죠. 그러니까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것도 팔고 밖에 것도 팔고 이거 뭐 충전지도 뺏어도 팔고 뭐 이상한 것도 팔고 뭐 이렇게 팔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뭐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전기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그게 될 수 있는데 컴퓨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다든지 아니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칩들 인텔이 됐다든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의 시대가 열렸듯이 자동차를 적자를 보면서 팔아도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안에서 보는 뭐 음악이라든지 안에 돌아가는 기본적인 뭐 윈도우 같은 프로그램이 있을 테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팔 수 있다면은 뭐 적자를 봐도 충분히 팔 수 있다. 한마디로 보면 이거 다시 한번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2010년에 10년 겪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경향이 보이니까 사실은 눈만 잘 뜨고 있으면은 야 그거에 비슷하게 가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현대차증권 레포트를 조금 더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16%. 와 진짜 많이 올라갔다. 이게 작년에 4%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게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낮았는데 미국은 유럽같이 전혀 안 올랐는데 왜냐하면 트럼프였잖아요. 트럼프 아저씨가 저쪽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트럼프 효과로 굉장히 눌려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 효과로 바뀌니까 진짜 유럽처럼 따라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들 멀티플을 저길 저렇게 많이 주잖아. 지금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멀티플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누가 주겠어.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바꾸는데 원래 방향을 바꿨는데 이제 아예 현대차 방향 바꾸는 거 봤죠? 요 핸들을 요만큼 꺾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꺾었잖아. 이거 완전히 유턴으로 꺾였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급하게 꺾을지 작년 이맘때만 해도 몰랐는데 완전히 이렇게 꺾었는데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완전히 유턴으로 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GM 이번에 CES 2021에서 전기차 자율차에 30조 원을 투자하겠다. 전 이걸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서야. 야, 이 남들은 다 하여튼 투자하겠다 그러고 새로운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 늦게 들어오니까 새로운 걸 보여줄게. 그럼 뭐 브라이트 드롭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전기차와 배송을 동시에 하겠다. 전기차와 배송은 뭔데? 이런 걸 보였어요. 이거 뭐 여행 가방인가? 이런 걸 보였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안에다가 전기 모터를 달아서 배달을 할 때 이게 간다는 거죠. 사람하고 같이 가나? 사람의 보행 속도. 사람이 저 잡고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무슨 소리냐면은 요런 전기차 배달 업체에서 문을 열면은 아까 보여드린 저 상자 비슷한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사람이 나와서 딱 손만 대도 이렇게 가서 배달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었다는 건데 한마디로 움직이는 여행용 가방을 전기로 만들었다는 건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최신이에요. 최신. GM의 2021년 최첨단 기술. And a rapid load delivery concept designed to load and unload EP1s on and off the vehicle with ease, freeing up 운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valuable 배달. curb space quickly. And just like our consumers 그렇게 최신 같진 않은데 저게 자동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저게 사람이 손잡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거를 지금 뭐 최신 그걸로 지금 GM은 이제 이걸로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물류 산업을 진출하겠다는 거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 이번에 발표하기를 페덱스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1인승 운송수단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은 헤일로 포트폴리오라 그러던데 아까 저런 전기차를 타고 가면서 내리면은 그게 가방 같은 게 나와서 그걸로 이제 1인으로 골목 같은 데 들어가서 배송해 준 다음에 다시 올려서 다시 가는 이런 운송수단을 개발했다는 건데 나름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다냐 그랬더니 아우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죠. 새로운 걸 또 보여드릴게요. 또 뭐? 전 이걸 보면 느꼈어. 야 너 현대차 베낀 거 아니야? 야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And convenience is everything. You've been at the office and now you need to get to a meeting across town. The Vertol meets you on the roof and drops you at the Verdi port 이거 closest to 뭐 your 말하는지 알겠어. 뭐 말하는지 알겠어. 여기서 많이 보던 건데 뭐 말하는지 알겠고 모형 좀 더 보여드리면 야 저렇게 가는 거.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현대차에서 아이들 가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박현주 회장님이 저걸 보면서 정말 자율주행보다 떠다니는 게 먼저 나오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게 설마 먼저 나올까? 그리고 뭐 GM은 또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이건 안 보여드릴 텐데 자율주행차도 이제는 보니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럭셔리한 걸 원해. 그래서 일반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그걸 또 럭셔리로 만들었어요. 야, 벌써 테슬라는 요즘에 싼 거 만들잖아요.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바꿨어요. 가격을 비싼 걸로 럭셔리하게 만드는 거 아마 원하는 쪽이 있을 거다 해서 우리는 요쪽으로 하겠다. 럭셔리 컨셉 자율 전기차를 만들어서 5년 이내에 상용화를 하겠다 이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걸 발표하자마자 뭐가 되겠어 했지만은 잘 올라가네. 야 역시 전기차로 바꾸는 보람이 있어요. 쭉쭉 잘 올라가고 GM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 승자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승자만 되면은 사실 대박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표준화 집중화가 될 수 있어서 누구든지 승자만 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박현주 선생님 이런 말 했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를 때는 배터리가 안전하다. 테슬라가 이길지 애플이 이길지 모르니까 야 안에 듣는 건 배터리 아니야? 배터리가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의 시가총액이 160조예요. 진짜 강심장 아니면은 요즘엔 투자가 살아남기 쉽지 않죠. 160조가 얼마나 규모냐? 지금 배터리 업체 중에 테슬라하고 도요타를 빼면 3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 중에 시가총액 3위예요. 폭스바겐보다 커요. 배터리 업체가. 완성차 업체를 이미 추월을 했고요. 어떻게 배터리 업체가 완성차 업체를 넘을 수 있냐? 넘을 수 있죠.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컴퓨터일 때 MS와 윈텔이 IBM과 델을 당연히 이겼죠. 이게 껍데기가 되면은 안에 들어가는 게 짱이지. 껍데기가 되면은 자동차로 생각하니까 완성차 업체가 컴퓨터 전체 업체가 이길 거로 생각을 하지만 전자기기 생각하면 안에 있는 게 짱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CATL 저 배터리 업체가 중국 4대 자동차 기업 시가총액도 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4개를 합친 것보다 커요.
160조니까 뭐 LG화학의 뭐 2배, 현대차의 3배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물론 배터리 시장도 있죠. 누가 이길지는 뭐 리튬이냐 전고체냐라고 싸우는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고체에 걸고 있다고 해요. 도요타 같은 경우가 지금 전고체에 목숨을 건다? 굉장히 많이 투커를 걸어서 여기다 승부를 거는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도 승부를 거는 거 마찬가지니까 뭐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스마트폰의 발전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느낌. 만약에 여기서 승자가 된다면은 표준화 집중화 플랫폼화가 일어나면서, 옛날에 컴퓨터 업체가 다 망하고 애플 하나 살아남았고, 뭐 스마트폰 업체가 다 망하고 애플 하나 살아남았듯이 거대 업체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전부 다 지금 눈이 이렇게 됐어. 정말 굉장히 큰 멀티플가 큰 가격으로 내가 독점을 하겠다, 내가 과점을 하겠다고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